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탄젠트 그래프 얘기를 할 텐데, 탄젠트 그래프가 그래프 그리는 거 훨씬 쉽습니다. 왜 이게 쉽냐면, 너무 명확해요. 예를 들어, 탄젠트 그래프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접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세팅은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탄젠트 그래프는 또 명확하게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내가 탄젠트 그래프였는데 여기다가 A를 곱했어요. A를 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 늘어나야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는 티가 안 나. 그쵸? 여기다 늘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기잖아요. 주기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b의 x만큼의 주기의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원래 파이라는 녀석을 b로 바꾸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래 주기잖아요. 주기가 이제 2로 나눠져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요게 나누기 b 나누기 b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나요. 기본적인 세팅. 그렇게 변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플러스 이제 c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보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이동을 하고 여기 d가 달라붙어서 d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점이 있어요. 이 점. 이 점을 이동을 시킬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이만큼의 이동이 뭐냐면 요만큼의 이동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의 이동. 그리고 요만큼의 이동이 뭐냐면 d만큼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잡고가,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점의 좌표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는, 앞에 있는 사인 그래프에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 점이거든요. 요 점. 요 점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쵸? 요 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얘가 어디로 이동했는가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보는 거고, 코사인에서는 이 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 점. 얘를 찾는 겁니다. 요거 찾는 거 아니고요. 코사인에서는 항상 이거 찾으셔야 돼요. 얘가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탄젠트에서도 이 점입니다. 탄젠트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 사인 그래프는 막 옮겨놓으면 헷갈리거든.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아니 탄젠트 그래프는 옮겨놔도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점이라는 점. 우리는 흔히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찾는 게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냥 점근선만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이 아이가 그리기가 원래는 이제 더 까다로울 것처럼 느껴지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녀석의 변화가.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아이가 이제 탄젠트를 가지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텐데 우리가 이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이 딱 그려지면 여기 선이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맨날 찾아야 되잖아. 0에서부터 얼마까지, 파이에서 얼마까지, 2파에서 얼마까지, 뭐 3파에서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이 더 헷갈리죠. 여기가 기준인데 사람 심리가 여기서부터 찾고 싶어지는 그 심리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찾으려고 한다면 요거는 결국은 0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2파에서 이만큼, 2파에서 이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아래쪽이면 파이에서 이만큼, 파이에서 이만큼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왠지 여기서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 찾고 싶어지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돼요. 코사인 여기서부터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제가 왜 계속 0, 파이, 2파이에서 까딱까딱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변환을 할 때 코사인이죠. 코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그리고 코사인 2파이 플러스 x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선택해버리면 이게 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각변환이 일어나죠. 어서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전지우가 왜 우산 안 썼어? 왜 우산 안 썼어? 그러죠? 네? 우산 왜 안 썼어? 썼는데요? 바지가 다 젖었어. 쓴 줄 알았어. 최재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여기
그래서 제가 왜 계속 0이랑 파이랑 2파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각변환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꾸역꾸역 특히 코사인에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여기 봉오리 부분에서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탄젠트는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탄젠트 방정식과 탄젠트 부등식이 가장 수월한데 이유가 뭐냐? 이 되게 쉬운 이유가 예를 들어 여기 선이 하나 딱 그려지잖아요.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뭐냐면 주기만큼 뻥튀기가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탄젠트 뭐 2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냥 기본적으로 요 i의 값이 1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2x라는 이 값이 4분의 파이가 되면 돼요. 첫 번째 세팅이잖아. 그러면 x가 얼마가 된 거예요? 8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인 거야. 근데 자, 주기의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이 아이는 주기가 파이였는데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로 주기가 서럽게 바뀐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 다음 답은 여기에다가 주기를 한 번 더하면 그 다음 답이 나오고 한 번 또 더하면 그 다음 답이 나오고 한 번 또 더하면 그 다음 답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주잖아요. x의 범위가 뭐 0부터 얼마까지 뭐 3파이까지 뭐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런 식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그냥 3파이 나올 때까지만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는 삼각 방정식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부등식은 좀 짜증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요 상태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부등식 얘기를 할 때는 자, 요 지점이 그냥 임으로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여기는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젠트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장 귀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여기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점근선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답을 우리가 쓰려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점근선 2분의 파이보다 작고 두 번째 여기 4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점근선 2분의 3파이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짜증내잖아. 근데 또 이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처음에 쓰잖아요. 처음 거 하나 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플러스 파이 또 플러스 파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쓴 거 보세요. 여기다가 파이 더한 거 맞고요. 여기다가 파이 더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탄젠트 그래프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 이제 그래프는 다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처음 하나만 세팅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 다 구하잖아요. 근데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귀찮아 보여요. 굉장히. 그렇지만 방정식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처음에 하나 구하고 나서 주기를 계속 더하자. 주기 더하자. 물론 바뀐 주기는 바뀐 주기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부등식도 어쨌든 처음에 한 부분만 어떻게든 체크하면 돼. 점근선 주의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계속 주기 똑같이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탄젠트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너무나 중요해요. 점근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점근선 구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의무적으로 냅니다. 그냥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안 내는 경우가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자, 점근선 구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다짜고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의 탄젠트의 2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부분은 어디냐면 명확하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딱 여기만 봅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는 점근선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선생님, 이 점근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플러스 n 파이만 2분의 파이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n이 정수야,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편의상 0, 1, 2, 3, 4만 대입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정수라는 말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만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마이너스 1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가끔 애들 착각해. 여기를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차피 정수 들어가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만 표현한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는 f에, 그러니까 원래 fx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게 탄젠트 x야.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다 뭘 대입한 거야? 요거 대입한 거잖아.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잖아. 그쵸? 원래 요 x가 있던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잖아.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원래 x가 있을 때는 이거였는데 x가 있던 자리에 얘를 대입했으니까 점근선도 요 x가 있던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써놓고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x는 1 넘어갔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새로운 정근선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는 수도 있어요. 점근선이 다짜고짜 2n 파이 플러스 3이 점근선이면 3파이 3분의 얼마 정도 해볼까?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게 새로운 점근선이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점근선인데 이 함수는 원래 있었던 fx라는 함수에 어떤 변화를 줘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거꾸로.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 얘를 원상복귀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더 어려워. 요 상태로 돌려보내야 돼. 얘를 억지로 요 상태로 돌려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야지. 그쵸? 먼저 처리할 거 처리합시다. 여기 n파인데 2n파이로 됐잖아요. 그럼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걸로 돌려보내야 돼. 이걸로 돌려보내려면 더하기 뭘 해줘야 돼요? 12분의 5파이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12분의 5파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돼. 괜히 겁먹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주는데 보통은 처음에 fx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때 점근선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물어보면 그냥 원래 점근선 아닌데 이거 원래 이거인데 바뀌어있네.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주자. 회복시키는 거야. 우리가 게임할 때 놀이나 퍼즐 같은 거 할 때 레고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 뭐야 다시 분해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돼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줬잖아요. 원상복귀로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얘는 변화가 생겼구나. 얘는 탄젠트 2분의 1x 플러스 12분의 5파이라는 형태로 변화가 돼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물어보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데 x축으로요?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이동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가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알고 가자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 괜찮죠? 탄젠트 그래프는 실제로는 더 쉬운 거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한 거니까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의 장점은 사인 코사인과는 다르게 치역을
안녕하세요. 실수 전체를 가지고 왜? 평가 저 방에 있어. 얇은 방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와 24분은 빨리 왔네. 자, 현 그래프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계속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사인 그래프가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요. 탄젠트 그래프가 있으면 얘랑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얘는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흔히 마이너스를 꺼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x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내 마음대로 막 지워버려도 돼. 그쵸? 자, 탄젠트 그래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마이너스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뭐냐면 이런 경우잖아요. 코사인에 갑자기 x-2분의 파이가 들어왔어. 근데 코사인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싫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내 맘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탄젠트 그래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탄젠트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어. 막 마이너스가 겁나 많아. 짜증나잖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이너스를 꺼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꺼냈으니까 얘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이 안에도 x 플러스 파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뭐 얼마나 좋아. 파이는 없애버릴 수 있잖아. 탄젠트를 3, 4분면에서 또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탄젠트 x였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아이들을 부호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마이너스를 꺼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내 맘대로 2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각 변화는 기본이야. 각 변환의 부호까지 신경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면 돼요. 이게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여기는 우리가 다 이미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들은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숙제하다가 몰랐던 문제들만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저번 시험범위였고 이미 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자, 두 번째 유형에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지우랑 서진이는 오늘 평가에 희한한 거 있을 거예요. 10번인가 12번인가 거기다가 제가 재밌는 걸 넣어놨어요. 보여? 보이지? 그런 거 넣었어. 자, 이런 거 넣었어. 코사인 1에 코사인 1제곱 막 이런 거 넣었어요. 뭐 그런 거 계속 한 게. 사인 1에 탄젠트 1제곱 막 이런 거 넣었을 거야. 그쵸? 그럼 머리 좀 굴려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코사인 1, 사인 1, 탄젠트 1 중에 누가 더 큰지만 알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냥 솔직히 그냥 내 맘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녀석은 1라디안은 얼마? 57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57도에서 가장 큰 건 탄젠트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코사인. 사인이죠. 이미 틀렸어. 영준아, 이미 끝났어. 예, 사인. 거기서 이미 끝났어. 자, 그 다음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코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잖아. 그럼 내 맘대로 숫자 내 맘대로 막 집어 넣어버리면 돼. 너 한 2 하라. 사인 너? 뭐 그래, 너 한 2분의 2분의 1 좀 그래. 얼마인가? 3분의 2 정도 해. 너 그래? 너 좀 더 작게 하자. 3분의 1 정도 해. 막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거듭제곱 하면 되거든요. 이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머리 좀 굴려봐. 김포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라서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이요. 2번.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부터 애들이 그때 딱 처음에 그 문제를 딱 만나고 나서 선생님 얘가 미쳤어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2번. 아, 오, 네 맘대로 아무 숫자 집어넣어. 근데 부수는 건 재미없잖아, 그냥.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1보다 큰 숫자 집어넣어도 돼요? 아, 근데 예의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입을 할 때, 1, 2, 3을 대입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각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분수 형태가 좋습니다. 근데 물론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 없나요? 자, 그 다음 이유 가볼게요. 자, 주기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주기함수의 가장 핵심은 이 문제입니다. 딴거 필요 없고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봐봐. 주기함수에서 주기를 P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뭐가 반짝하고 떠올려야 되냐면, 자, 주기함수야. 주기가 P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FP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는 FP 플러스 P랑 똑같습니다. 맞죠? 주기가 P잖아. P 건너뛰면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면 P에서 P를 빼도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어떤 값이 있어.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야. F1이 있는데 F의 1 플러스 P나 F의 1 마이너스 P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주기만큼 더 가나 주기만큼 뒤로 가나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인 거야. 주기함수의 기본이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FP인데 P가 뭔지도 몰라. 요거 주기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기 구하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고3 문제가 되는 거야. 고3은 주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희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야, 이거. 저렇게 나오면 주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냥 이건 거예요. 되셨죠? 이게 핵심이야. 근데 가끔씩 놓쳐. 순간 까먹으면 안 보여. 에이, 찍어. 이렇게 돼. 그쵸? 주기함수의 본질이야. P가 뭔지 몰라. P가 뭔지 모른다는 건 그 저 P를 적절히 이 방법을 써서 풀라라는 의도인 거지. 저 P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기를 구하래. 주기를 구하라고 해놓고 F에 얼마 해볼까요? 3분의 2 플러스 2P 이렇게 나왔어. 그럼 순간 당황스럽죠. 3분의 2. 자, 이렇게 나왔어. 저 P가 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냥 여기서 P 두 번 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값은 어떨 거라는 거야.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주기함수의 본질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기함수의 본질은 저겁니다. 주기만큼 더하거나 주기만큼 반복해서 빼더라도 같은 값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그 본질인 거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주기 가지고 말장난 할 수 있어요. 최소의 양수라는 단어 없으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주기가 될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8칸씩 건너뛰면 무조건 같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 4는 주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요? 8 이렇게 가는데 4 이렇게 가는 만나는. 오, 정말요? 자, 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을 만족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준이가 말한 것처럼 이걸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어쨌든 8칸 가면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녀석이 주기가 1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돼. 왜 8번 가면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또 8번 가면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주기가 2인 녀석은 돼야 안 돼요? 되죠? 2 가면 8 되니까. 그럼 주기가 3인 녀석은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 30 가면 8에 걸치질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실 필요 있어요. 주기에서 딱 두 가지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기를 더하고 주기를 빼서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값으로 만들어서 풀자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좀 전에 같은 만족하는 이런 표현들을 좀 주의합시다. 자,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거는 저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정계에서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에서 그래프를 주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유형의 수치는 95번 넘어갑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이동했고 이들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fx는 코사인 x-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걸 시켰네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봐봐. 이거 뭐 하라는 뜻일까? x자리에 뭐 대입하라고요? 파이 플러스 x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파이 플러스 x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봐봐. f의 파이 플러스 x는 여기다가 파이 플러스 x를 대입한 거야. 그럼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x가 들어갔어. 그럼 얘랑 만났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x는 뭐야? 똑같아. 코사인 자리에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 더하래. 얘네들은 더하면 1이 될 거고. 그쵸?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별한이 필수야. 마이너스 사인 오,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얘는 플러스 오, 플러스 사인 x가 됐어. 그쵸? 별거 없죠? 요런 느낌인 거야. 당황하지 마. 저기 뭐가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계산 문제인 거야. 자, 또 요 유형의 질문.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거. 자, 최대와 최소와 주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서 문제 질문.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sin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 x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탄젠트 x는 실수 전체다. 일단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우리 치환할 때잖아요. 치환할 때. 방정식, 부등식,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이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s라는 또 혹은 c라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범위.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치자. 그럼 항상 얘는 제한된 범위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 혹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만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흡사 뭐처럼? 지수, 방수 등식처럼. 그래서 무조건 이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모든 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자, 요 유형의 질문. 네. 하세요. 전에 거 788번 788번 한번 볼까요? 자, 저들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가 sin x, sin 2-x인데 언제는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에서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겠대요? 자, 0부터 1, 1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 계속 복붙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네. 100 마이너스 6분의 8은 엄청 큰 숫자예요.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끌고 오겠다는 거야. 얼마씩? 20 줄여오겠다는 거야. 98, 96, 94 쫙 끌어왔어.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선생님 왜 저기서 멈춰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도 돼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의 값은 동일하니까. 자, 6분의 파이라는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파이는 얼마에 3점이 있어야. 그럼 6분의 파이는 뭐 0.5 정도 되겠죠? 그쵸? 맞잖아요. 6분의 파이는 0.5 정도 됩니다. 아, 각도로 얘기하지 말고, 값으로, 라디안으로. 0.5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고요. 얘는 한 대충 1.5 정도 돼요. 그럼 얘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 그쵸? 얘 위치가 여기잖아. 1부터 2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결국 이 아이의 값은 무엇이냐면, 자,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사인. 이 마이너스 x 자리에 이거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x 자리에 이거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2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6분의 8, 사인 30, 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끝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고 애쓰지 마.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거 들어오죠. 이런 거 들어오죠. 그때는 그래프 그리시죠. 직선과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리지만 이거는 그냥 함수값 찾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에서 질문.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요? 그래요? 자, 더. 괜찮다 이거지.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을 다 받아서?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자, 저번에는 이제 탄젠트 그래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가 이거 있었나? 없었지, 이 문제. 그래프 성질 구하는 문제. 학교 시험에 없었죠? 왜냐면 이게 탄젠트까지 패키지로 들어와야 되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패키지로 들어와야 그것들을 섞어서 이제 성질을 물어보기 때문에 탄젠트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내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이제 섞여 있거든요. 사인, 코사인, 저 탄젠트. 4번 모르겠어. 4번 요거에 4번. 네. 오케이. 자. 자, 함수.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사인 그래프의 코사인 그래프의 본질이야, 본질. 대칭.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자, 얘랑 모양이 어때요? 모양 똑같죠?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은 옮기기만 하면 무조건 같아지는 거야. 단지 처음 출발점이 다를 뿐이지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어때?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써있죠?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같아진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죠. 자 x축의 방향으로 그냥 평행 이동하면 일치한다. 근데 확인은 해야지. 자 이거 바뀌면 안 돼. 똑같아. 축이 바뀌면 안 돼. 똑같아. 이거 바뀌면 안 돼.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됐어요? 좀 더 어렵게 가볼까요? 준이야. 그렇다면 이 코사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a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일치한다고 돼 있다면 이 a는 얼마일까요? 2분의 축이가 바뀔 거야. 그럼 파이. 파이? 4분의 8. 4분의 8. 4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 봐봐. 원래는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게 맞아. 근데 주기를 얼마 나눴어? 2로 나눴잖아. 그러면 얘도 2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던 게 2로 나눴으니까 뭘로 이동한 거야?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그걸 알아야지.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된다는 건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주기가 바뀌었어. 그러면 주기만큼 저걸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a분의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나누기 a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a만큼이니까 2분의 파이를 저기서 2로 나눴잖아. 이것만큼이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까지 되고 생각하시면 좋은 질문. 자, 또 여기서 질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미정계수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거의 끝물에서 만났죠. 어떤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거. 그런 문제로 나오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A, B, C, D 중에서 이 A와 이 A라는 녀석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를 원래 원본이 이건데 근데 얘가 A만큼 키웠대.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 요만큼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위로 끌어올렸대.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A 값이 음수였잖아?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빨리 들어와. 밖에서 뭐해? 안녕하세요. 자, 그렇죠. 방향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A 값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서 A 값의 부호를 줘요. A는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C도 0보다 크다, 뭐 아니면 양수다 이런 거 주잖아. 이러면 이제 10번 전후의 문제가 되는 거고 A의 부호를 안 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난이도 갑자기 한 대여섯 문제가 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가지 마시고요. 이 번호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번호대가 10번 전후로 나오면 부호를 줄 거고요. 10번 뒤로 빠지면 부호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따지셔야 돼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유형의 질문 해보세요. 음, 24번? 23번? 4번? 4번? 자, 24번 한번 가볼게요. 그거 저 25번 보여주세요. 25번 그래요. 22. 22번. 좋아. 그래. 질문이 많았지. 자,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6이 다행히 또 부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야.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었는데 A를 곱했어요. A와 마이너스 A가 됐어요. C를 더했어요. A 플러스 C와 이거 플러스 C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최대값 6이 된 거고 얘는 뭐가 된 거야? 최소값 2가 된 거예요. 되게 쉽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한번 더해봅시다. A 사라지고 BC가 8이랍니다. C의 값은 4, A 값은 2. 자, A하고 2는 알았어. C는. 이제 B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4파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게 주기는 아니야. 주기 후보야. 유력한 후보야. 근데 주기라고 보장은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기는 이 fx의 주기는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는 거야. 물론 얘가 후보야. 근데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원래 저 아이는 2파이가 주기였는데 4파이가 되려면 b로 나눠서 지금 4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b의 값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돼. 그쵸? 근데 선생님 이건 하나의 후보일 뿐이지 정확한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다 해결해줘. 여기 뭐라고 써있어? 갑자기 최대값이라고 써있죠. 이거 왜 나왔을까? 이거 왜 나왔을까? 생각해봐. 이게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그쵸?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최대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누구의 값이 이 b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b는 이미 자 얘는 4파이보다 이 아이의 주기인 이 녀석은 4파이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그래서 b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잖아.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될수록 작아질수록 그렇죠? 아 미안해요. 부호는 이제 거꾸로니까 역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b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어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야 돼 위치가.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결국 뭐야? 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데 딱 여기 써 있잖아. 아무리 작아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b의 값은 뭐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주기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답이 저런 식으로 알아서 해결이 돼요. 문제가 스스로 다 해줍니다. 너희들의 앞뒤를 다 이렇게 딱 마련해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흐름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b의 값은 2분의 1. 분자는 9로 곱하기다. 8. 다음은 16. 이렇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볼게요. 자, 텐데트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양 b의 값을 구해보자.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25번. 그쵸?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그죠? 아까 다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 뭐가 있네요. 자, 25번 가볼게요.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본 건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교과서. 어, 그래서 간주하지 않았어요. 어? 교과서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쵸.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고, 저쪽 4, 5 쪽에서는 이게 23년도, 21년도 학교 시험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런 문제예요. 이제 말은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겠지만 결과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조와 간조예요. 뭐 알죠? 만조는 물이 차오르는 거고 간조는 물이 빠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만조, 얘가 간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물이 빠져나갔을 때 물의 높인 거야. 얘는 물에 가장 높아졌을 때 높인 거죠. 자, 만조 시간은 몇 시? 4시와 한 번에 주기가 더 있네요. 여기도 만조, 여기는 간조. 만조는 처음에 4시, 그 다음에 16시. 간조 시간 10시와 22시였어요. 10시와 22시. 간격 확인하자. 6, 6, 6 됐죠? 똑같죠? 6, 6, 6. 그렇죠?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문제에서 이제 간조 때의 높이와 만조 때의 높이를 줬어요. 만조 때는 높이가 얼마래요? 7. 7. 간조 때는 1.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걸 뭘로 해석하죠? 코사인 그래프를 해석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합니다. 주기가 얼마인가를 보는 거야. 주기 얼마예요? 10. 그렇지. 최대와 최소값이 주어졌어요.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1과 마이너스 1이었어요. 거기에 A를 지금 곱했어요. 그리고 C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7이고 얘는 2죠. 요거 괜찮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이 C가 8이랍니다. 좀 전에도 8이었는데 C는 그럼 얼마? 4. A는 얼마? 그래서 AC가 다 나와버렸어. 근데 이제 뭐도 있어? B파이가 있어. B파이. 자, 그러면 원래 이 아이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이걸 B파이로 나눴더니 주기가 뭘로 바뀌었어? 12로 바뀌었어. 그럼 B는 얼마죠? 어려워. 말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 말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만조가 뭐고 간조가 뭔지 모르면 어쩔 수 없어. 틀려야지. 그렇죠? 만조, 간조는 알아야 돼. 상식이니까. 밀물 정도는 알아야 돼. 만조, 간조 모르면 안 돼. 근데 몰라도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 말에 현혹돼서 난 만조, 간조 몰라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이 숫자에 주목하는 거지. 4하고 16에서 반복되는구나. 10하고 20에서 반복되는구나. 주기가 10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높을 때가 7이고 가장 낮을 때가 1이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가 7이고 최소가 1이구나.
코사인 그래프네. 어디서 시작되고 그런 거 내가 그래도 y축을 안 그렸잖아요 일부러. 헷갈리니까. 그냥 필요 없거든. 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와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또 여기서 질문. 자, 그다음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안 주어지는 문제가 더 쉬워요. 이해할 수 없지. 계산이 쉽다는 계산.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주잖아. 주다 보니까 밸런스 면에서 앞에 문제는 그래프를 안 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근데 뭐 그리지 않아도 푸지를 풀 수는 있겠지만 근데 뒤에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난이도를 좀 더 올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분석해야 돼요. 도대체 얘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차근차근 분석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뭐 사인 그래프 이런 건 쉬우니까 평행 이동 한번 버전을 한번 볼까요? 유형이 다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A, B, C, D가 다 있는 게 좋은데 요걸 한번 가봅시다. 학교 시험은 웬만하면 4가지 구성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이 4가지 구성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이 아이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거기에 A를 곱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C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3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산해 보시면 근데 계산 안 해보셔도 되죠? 이거 원래 1과 마이너스 1인데 폭이 어떻게 됐어요? 4로 늘어났죠? 그럼 A 값은 애초에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C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원래 이게 1과 마이너스 1에서 2와 마이너스 2가 되고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2고요. C의 값은 1입니다. 자, 이 주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주기 확인 어떻게 하시죠? 무조건 똑같은 위치가 반복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코사인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찾거나 여기서 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코사인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인이었어도 솔직히 똑같아요. 왜냐면 사인 그래프였다고 치자. 위에냐? 그래요. 여기 사인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억지로 여기서 여기 찾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시작은 여기라 그랬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아. 그렇죠? 가장 흔하게 찾는 게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거리가 보통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값이 얼마예요? 4죠? 주기가 4였던 거야. 여기에 있는 거. 원래 2파이를 B파이로 나눴더니 4가 된 거야. B 값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자, 한번 볼까요? 탄젠트 한번 봅시다. 탄젠트. 자, 확인할게요. 탄젠트에서는 이 A 값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심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중심을 찾으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보입니다. 보통 중심이 보여요.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인데 보통 탄젠트 그래프는 희한하게도 그걸 체크해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너무 뻔하게 보여요. 이게 이 점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2파이가 됐죠,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 B의 값. 원래 파이를 B로 나눴더니 2파이가 됐다. B의 값은 얼마다? 2분의 2다. B의 값 알아냈어요. 2분의 1. A는 아직 몰라. 근데 얘하고 얘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원점이었던 녀석을 요만큼 온 다음에 요만큼 끌어올렸어. 그쵸?
원점이었던 녀석을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요만큼 얼마만큼 파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C 자리에는 파이가 들어갑니다. 요만큼 얼마만큼 이만큼. 여기는 2가 들어가요. A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계산해야 돼. 요걸로. 우리가 지금 y는 a 탄젠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2분의 3파이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 a 값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y에다가는 4를 대입하고 a는 아직 몰라. 탄젠트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2분의 3파이 대입했어. 2분의 3파이에서 파이 뺐으니까 2분의 1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2. 그럼 얘는 탄젠트 요거 4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 1.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2. a는 이렇게. 됐죠? 왜냐면 몰라. 탄젠트 생각해봐봐. 너희 이 그래프랑 탄젠트가 없네. 요 그래프랑 이거 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쵸? 그 곡선이 그 곡선인 것 같은데 곡선 갖고는 너희 판단 못해요. 나도 못해. 아무도 정말 고순도 하려나?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탄젠트 그래프는 A를 계속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야. 다른 애들하고 달라. 사인 코사인은 A를 먼저 하지만 얘는 A를 마지막에 하지.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요거 꽤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넓이의 최대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래프 맞네요. 자,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A, B의 범위를 줬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냥 이런 거야. 그래프가 있어요.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주기는 3분의 2파이로 바뀌어 있고요. 이 아이의 주기는 파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주기 훨씬 빨라요. 근데 이 둘의 공통, 최소 공배수를 찾아봤더니 2파이더라. 그래서 2파이까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는 파이가 됐죠? 코사인 그래프는 가까운데? 좀 밀려보자. 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파입니다. 자,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얼마를 곱했어요? 3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거든요. 근데 사인은 4를 곱했어. 4를 곱했고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나왔어요. 3분의 2파이니까 주기의 시점이 3분의 2, 3분의 4. 애매한 위치네.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되고.
사인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거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 사인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자, 그게 여기야.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검은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B의 위치를 어디라고 했어요?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된대. 그럼 여긴 거야. 그래서 이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면 문제 진행이 안 돼요. 어려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했어요. 여기가 B거든요.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면 삼각형 ABP는 여기가 밑변이거든요. 여기가 밑변이야.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필요해요. 높이는 어디 위의 점이야? 사인 그래프 위의 점이야. 파란색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높이가 최대겠어? 아니죠. 여기겠죠, 여기. 여기서 특대도 있지 않았어요? 오, 여기겠죠.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높이려고 작정을 하면 무조건 이거 내는 문제가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약간 불문율 있어요. 요거 평행이동 안 줍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이런 거 주잖아요. 그때부터 싸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자,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도대체 그래프를 그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제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따로따로 그래요. 사인, 코사인을 따로따로 그려요. 그냥 같이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요거 주기가 바뀌었네. x가 0이 되는 값이 필요하네. 그러면 그냥 계산하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0. 그러면 사인 3x가 0. 그럼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가 되잖아. 그러면 x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3분의 파이일 때, x의 값이 3분의 2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은 풀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거기다 체크해. 0,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범위를 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게 요거는? 넣어. 일단 하나 딱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가. 코사인이 2x래. 근데 자, 3 코사인 2x가 0이 되는 걸 찾으래. 코사인 2x가 0이 되는 걸 찾으래. 코사인 그래프는 언제? 원래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0이 돼.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 돼. 방정식 풀려면. 그러니까 얘가 2x가 2분의 파이거나 2x가 2분의 3파이일 때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값이 얼마야? 4분의 파이일 때. x의 값이 얼마야? 4분의 3파이. 근데 범위를 요걸 줬어. 그러면 4분의 3파이구나. 오케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4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구나. 그럼 넣겠네. 그래서 딱 더하고. 그럼 이제 두 점이 나온 거야. 3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점이래. 근데 이건 알아야지. 여기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맨 꼭대기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넓이가. 그러니까 최대는 얼마야? 여기 4라고 써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거리구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좋지. 너무 눈에 뻔히 딱 드러나 보이니까. 근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럼 방정식으로 그냥 푸는 거야. 그냥 x 절편이니까 0이 되는 값 찾는 거잖아. 그걸 구하고
구한 다음에 높이는 당연히 가장 높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얘가 이거보다 더 빨라요. 실제로는 더 빠릅니다. 이거보다 이해하기가 이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풀이도 이게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냥 빠르게 구해요. 근데 그건 알아야 된다. 선생님 근데 코사인이 언제 0인지 모르면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럼 답 없습니다. 방정식을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인 값은 그리고 코사인 값의 특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요거거든요. 그렇죠?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요거거든요.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정수 파이일 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0파이, 파이, 2파이일 때 1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뭐가 나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정수 파이. 사인 값이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그때가 정수 파이야. 이게 0하고 파이하고 2파이잖아.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 2분의 3파이잖아요. 여기는 뭐고?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로 기억하냐? 2분의 홀수 파이예요.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주기적으로 지그재그로 일어난다 정도를 기억하자고요. 특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은 언제 0이 되냐? 정수파일 때. 코사인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냐? 정수파일 때. 그러면 나머지는 좀 외우기도 힘들잖아. 2분의 홀수파이 외우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사인 값은 정수파일 때 0이 뜨고 코사인은 정수파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뜬다.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 외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냥 이렇게 기억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정수파이하고 분수파이로 기억하래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수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거고 분수 나오면 저렇게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면 어떡해요?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 사인 기억하는 게 편해요. 사인 0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정수파에서 0됩니다. 코사인은 정수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자.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각도 못 구하면 끝나요.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한 이 풀이도 결국은 최소한 방정식은 풀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특히 0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사인은 정수파에서 0 되고요. 코사인은 정수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됐나요? 여러 개 풀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서진아,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누가 왔다 갔어? 아니요. 뭐 누굴 봤어? 환영을 했어. 아니요. 뭐가 이렇게 행복해? 나도 같이 행복하자. 왜? 네? 나도 같이 행복해. 네, 너무 다 피곤해 보이는 아, 피곤해 보이는 게 웃겨가지고 이 상황이 그치. 다음 반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이 시간대는 그래. 원래 되게 밝은 아이들이야. 밝은 아이들인데 아침 시간이거든. 이 시간대가 그래. 너도 8시 수업할 때는 피곤했잖아. 맨날 서 있고. 다 똑같은 거. 특히 너희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상 시간이 훨씬 빠르잖아.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고. 얘네들은 한 몇 시? 한 7시 50분 기상에 맞춰져 있잖아. 반년. 7시 반이면 그래. 7시 40분. 그치. 수진이는 8시 기상. 그치? 네?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 저 7시 반이요. 그렇게 빨리 일어나? 네. 오. 8시 일어나요.
8시 기상. 어쩌다 한 번씩 읽고 싶다. 전날 한 8시 잤을 때 그럴 때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볼게요. 내가 오늘 쉬는 시간 안 줘서 그래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조금만 가져. 그래요.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좀 더 정신 차리고.